확인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오늘 나온 아침에 병사라는 것은 잘못된 오보입니다. 간부이고 부사관이고 계급은 하사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고 난 이후에 질의응답 겸 백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기자회견인데 저희가 이게 첫 기자회견이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MPF 군인이 탄생했다. 지난해부터 군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즉 성전환 수술을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왔다. 기갑병과 전차 승무 특기로 전차라는 것은 탱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관 후 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심리 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하사는 2019년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한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다.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남생도만 선발하던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성도를 선발한 것이 1998년이다.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초 여군 야전사령관과 지휘관이 배출되고 여군의 병가 제한과 보직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여군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다.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육군에서, 2019년에는 해군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이 벌어졌고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 92조 6은 지금껏 유효하다. 또한 2013년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DSM-5를 발표하며 성주체성 장애라 표현하던 것을 성별 불쾌감이라고 변경하였고 2019년 WHO 국제질병분류표인 ICD-11의 개정을 발표하며 정신질환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삭제하고 성건강과 관련 하위 분류에 성별 부조화로 표기할 것을 발표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아직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여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다. 때문에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인 복무 보장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복무금지 행정 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 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센터는 현재 1만 5천여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에도 A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하여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다.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 때문에 이번 상황 역시 국방부령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고안, 성기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 복무에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져볼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수술 후 회복만 이루어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구 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가을을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병사 스마트폰 사용, 영창 폐지 결정 등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항불 탈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육군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변호인인 강성민 변호사가 오늘 중으로 육군본부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연기 신청 이유는 현재 관할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했고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도 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부터 계속 질문되고 있는 고환적 출가 관련된 의학적인 부분을 질문한 기자들도 많고 오늘 유권이 모 언론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기를 훼손한 것이 복무가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의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임상조교수이며 응급의학 전문의인 김대희 운영위원께서 의견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고환은 몸에서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고환의 기능은 정자와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양측 고환 절제술을 시행받는 경우 불임, 성기능 상실, 발기부전, 여성형 유방, 체중 증가, 근육량 감소 및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에스트로겐 또는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증가, 근육량 감소,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관련 부작용의 경우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고환 절제술을 시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것이 전문의의 소견입니다. 질문 있으신 질문하시죠. 부장님 YTN 부장원장님요. 네. 네, 일단 A 하사와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일단 심사위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그 명확한 입장을 한번 확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A 하사라는 분은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군으로서 복무하고자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할 지방법원의 성별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 법원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로 그 수술을 완료하면 의학적으로 수술이 완료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성별 변경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도 지금 현재 관할법원에 그 정종훈 변호사께서 선임돼서 이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좀 지켜본 다음에 전액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 하사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이 상담을 했고 수술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건 지원을 해왔습니다. 수술은 12월 달에 태국에서 부대 허가하에 여권을 발급받아 정식적인 여행 절차를 허용받아서 그 수술을 했고요. 입원을 하고 나서 퇴원 과정을 태국 현지에서 거친 다음에 국군 병원에 그 가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입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별 탈이 없으면 수술이 잘 안착이 되고 별 부작용이 없으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환자는 퇴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BS의 김혜수 기자라고 네. 소속 부대에 배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건지 군이 성별 정정 과정 전반에 승인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승인을 받는지 일단 국외 여행을 하려면은 국외 여행 목적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부대가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정신과에서 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반대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은 정신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군 수도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젠더 디스포리아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불일치라는 진단명 하에 그 수술이 진행됐기 때문에 군이 전반적으로 성전환 수술에는 긍정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이 잘못됐고 만약에 군에서 이것을 방해하려면 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진단도 나가서 진단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진단부터 수술까지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모두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도움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 여단장과 그리고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총장 아마 국방부 장관까지 그 모두 보고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허가를 하고 승인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 복무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승인했던 건지 그건 아니죠. 네. 복무하는 동안에 아주 늦게만 허가를 해주고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일단은 이게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의무 심사를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심사를 하게 되면은 다시 전역심사위원회 해부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역심사위원, 그러니까 계속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전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길 기대하는 것이죠. 한정당권 2년
네. 그 방금 말씀 주실 때 11장의 스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그 전역 심사 관련해서는 6번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건지 네, 6번 차원입니다. 예. 네. 일단은 저희가 22일 날 개최되는 것은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아마 설 이후에 기일이 따로 잡힐 것 같은데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성별 정정에 대한 허가가 법원으로부터 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의견입니다. 의무 심사 자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성전환 사실 알린 다음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전 수술하게 되면은 신체 일부가 이제 예를 들면 암 수술하지 않습니까? 피우진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 유방암이 걸렸고 유방암이 한쪽 가슴을 절제해서 헬기 조정을 계속 하기 위해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유방도 절제하면서 사실상 이 심신장애로 전역심사위원 의무심사를 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해서 다시 돌아온 케이스죠. 그러니까는 의무심사는 자동으로 이제 몸의 일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고 전역심사위원회는 이 사람이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무심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부대 소속 부대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상담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정신과 진단을 받아서 수술까지 가는 기간들이 성전환을 희망했던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2, 3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몇 년간에 걸쳐서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고 마지막 이제 과정이 의학적인 수술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속 부대가 이제 이 하사분에 대해서 상담부터 시작해서 어떤 휴가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만약에 부대가 이 하사에 대해서 복무를 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소도통합병원 정신과에서 이미 디스포리아 진단이 나왔을 때 우리 질병 및 심신장애 기준에 있는 것처럼 그냥 부대에서 현역 부적합 심의를 해서 내보냈으면 사실 그만인 일인 거거든요. 근데 부대에서는 이미 이 친구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계속 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하게 판단했고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단과 군단에서 이러한 지원들을 해준 것이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기 전역을 권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하시지 않나요? 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조기 전역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저희가 상담하는 내내 부대 내에서 조기 전역을 권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외 여행 허가를 안 하고 현부심에 붙여서 바로 전역시키면 되는 방식이 있는데 부대가 그걸 선택하지 않은 것은 최대한 트랜스젠더 이 부사관을 존중하면서 갔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뒤쪽에. 예. 현부심, 현역 부적합 심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역 조치를 취하면 해당 부대에서는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의무 심사를 하면 자동으로 다음 과정이 전역 심사를 있는 건가요? 네. 전역심사위원회는 전역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복무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국방부는 이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네. 그러면은 전역 대상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그거는 기계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역심사위원회에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구체적인 디펜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래서 의학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거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기계적 판단에는 사실상 편견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만약에
그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전역 판정이 난다면 A 하사는 끝까지 소송을 통해서 그 국가를 상대로 피의진 중령이 한 것처럼 그렇게 처분 취소 소송을 병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A 하사처럼 이렇게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싶어하는 간부들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대략 어느 정도? 다수라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즉슨 지금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전환 수술을 제가 갑자기 내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은 물론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성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게 단시일 내에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적절하게 몸의 기능이 수술하기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노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간부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케이스에 따라서 그 분들이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국군의 성평등 지수가 결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저는 잣대가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남성으로 전차 조종, 그 탱크 조종수를 하고 있을 때 전혀 탱크를 모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운전면허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시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지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는 오히려 편견에 의한 낙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갑병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군이 진출해 있는 병가이기도 해서 새로 이 사람이 여군으로 편제된다 하더라도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A 하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 매우 높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그런 젊은 군인이라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금 부적절해서 아마 추후에 본인의 어떤 심정을 담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기자분들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 추후에 저희가 필요하다면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지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A 하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국내에서 이제 성전환을 희망하고 그리고 전환된 성에 의해서 입각해서 이제 군 복무를 하기 원하는 여러 군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성주체성 장애라는 이제 진단을 규정하는 뭐 규정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법 제도적으로 먼저 바꿔야 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 좀 고쳐야 될까요? 일단은 국방부령을 고쳐야 되겠죠. 국방부령은 그냥 이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 질병 기준표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암이 아니라고 하는데 암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는 성적 선호도 장애라고 또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DSM 지금 5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SM-3 뭐 이전에 이미 1970년도에 동성애는 노멀섹슈얼이라고 이미 미정신의학회하고 WHO에서 선언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 분류표 체계를 실제 진단에 맞게끔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의식도 후퇴적이고 인권 의식도 없는 상황이 여전히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간단하게 국방부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삭제하겠다. 내일부터 국제 기준에 ICD에 맞게끔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하고 삭제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한 것을 편견에 가득 차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분이 왜 군인이 되셨는지, 그리고 군인이 전부터 성전환 생각이 있으셨는지. 이분의 오랜 장래 희망 자체가 사실은 군인이었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관심사가 그런 쪽으로 있었고 이때를 군인으로서의 복무를 희망했었기 때문에 직업 군인으로서 직업 선택은 다른 뭐 유난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뭐 다들 장래 희망 가지다시피 우리가 여군을 지원하는 분한테 여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묻는 거 되게 어색한 질문인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 당시에는 그 남군으로 이제 입대를 하셨고요. 이때 이후에 전투와 과정 겪으시면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남군으로 입대를 해서 그 안에 성전환 스킬을 받고 여군으로 전향하는 거랑 그 직업군이 되기 전에 사회에 있을 때 성전환 스킬을 받고 이후에 여군으로 입대하는 거랑 이게 결정적으로 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현역인 것과 현역이 아닌 사이인 것. 민간인이 응시하는 거는 이미 진입장벽에서 합격을 안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이미 합격을 한 상태에서 복무 중에서 성전환을 해서 그 계속 복무하는 건 다른 문제죠. 전혀. 군인 신분으로서 내가 계속 유지되는 것과 민간인 신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하사가 전역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 다시 재입대할래 했을 때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겠죠. 얘긴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기자 사회에서 예를 들면 어느 남성 기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내가 계속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 같은 겁니다. 예, 그걸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자가 성전환 수술했는데 취재 능력과 같이 있는 데 있어서 업무 능력이 저하됐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계속 기자로서 그 성별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론사는 여성 TO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다면은 남성 TO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상 편견에 가득한 전역심사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군에서 트랜스젠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계기로 저는 시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무심사는 그냥 의례적으로 이 사람의 몸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냐만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의무심사를 뭐 이렇게 막 다각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신책 저희 이제 여기 명시는 또 기준표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냥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걸 저런 것들 고려해야 될 걸 이런 과정들이 아니고 그냥 등급에 맞춰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괴롭힌 상황은 없고요. 불편함이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대한민국의 정상이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미 의학적인 과정들 다 거쳤기 때문에 MTF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의학적인 수술이나 과정들을 거치면 지금 무리 없이 승인을 해주실 그 결정을 내리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분께서는 그럼 다시 군으로 복귀하면 원래했던 직무를 계속 이어서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암이 발견됐고 암이 완치됐으면 100만 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피후진 중령 이후에 판결 이후에 암에 걸린 그 군인들이 암이 완치되면은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듯이 사실상 이것만 빼면은 이거는 질병도 아니기 때문에 편견에 가득한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한국군에서는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군이 단순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인권 친화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국방부도 이미 수술 나가는 단계에서부터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던 건이고,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것을 저희가 좀 공론화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 선진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미군 연합군이 미군과 같은 경우에도 레즈비언 장군이 탄생하고 주한 미군 부사령관으로 올 정도로 미군은 굉장히 인권 친화적으로 군대가 많이 변모했습니다. 한국군도 동맹군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인권적 차이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군도 다양한 이 인종도 지금 벌써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이 존중받으면서 전투력도 향상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저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런 성소나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복무 금지한 처분들이 지금 법원에서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술 비용도 오바마 정부 때 이제 네. 트랜스젠더 병사 군인의 입대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복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성별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이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전향적인 결정이 됐다가 트럼프 정부에 와서 복무 지침이 금지 지침이 내려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침이라는 것도 지금 복무 중인 인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 입대하는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지금 항소심 법원사 위원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입대를 하는 케이스들이 느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네네. 그 입대할 때 이제 성소 수술자에 대해서 성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미 입대 군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인사상의 비리를 조치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건 딱히 없고요. 예, 그걸 가지고는 따로 인사를 내거나 하면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건데, A 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관리 훈령에 동성애자와 성적 소수자라는 이제 명칭이 약간 혼재되어서 그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정체성이나 어떤 성소수자성 때문에 어떤 차별 대우를 받거나 아우팅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 정도가 좀 짤막하게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우리 담당자인 방혜린 팀장한테 물어보면은 상세히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